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을 둘러싼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겉으로는 돈 버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배를 팔 때 마진이 크게 남는 이유는 내부에 들어가는 기자재 대부분을 국산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장을 보면 그 기자재를 공급하는 부품업체들이 하나둘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기피하고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박봉이다 보니 아예 인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소협력업체 기반이 무너지면 겉으로는 조선 수주가 늘어도 실속 없는 호황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경남, 창원, 거제, 울산, 포항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위기였던 걸 떠올려보면 지금의 수주 증가가 근본적인 회복으로 착각되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관세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관세가 높아지면 제품 경쟁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공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수출도 줄고 국내 일자리도 줄어드는 이중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첨단 기술력의 시대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도체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차세대 제품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자동차 역시 외부 규제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부르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두 각자의 위기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위기가 지표로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좋은 예입니다. 2015년 이후 불황이 길어지며 위기가 뚜렷했지만 최근 다시 수주가 늘면서 언뜻 회복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자재 국산화 붕괴, 중소기업 경쟁력 하락,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단순히 산업계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노후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위기는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 국민연금 악화, 지역 의료복지 시스템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청년 일자리 구조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핵심 기술 자립화 같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단순히 수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와 기업의 숨소리를 듣고 대안을 찾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이 겉으로는 호황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균열이 진행 중입니다. 조선 3사 즉 현대, 삼성, 한화가 수주를 많이 따내며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 경쟁력 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NG 운반선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했지만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P 발표를 보면 중국의 처음으로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프리미엄을 얹어 한국산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지만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장비 제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우리가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중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관련 지표만 봐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조선업을 예로 들면 한국산 배가 마진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강판, 각종 의장 부품 등이 모두 국산이었지만 지금은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품 업체들의 자동화 수준이 낮고 원가는 높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런 낙후된 업체에 취업을 꺼리다 보니 인력난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은 대표 기업 몇 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탄탄한 중소협력업체 생태계가 기반인데 그 바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경남,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미 한계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내는 좀비 기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현대차처럼 완성차 기업은 잘 나가지만 공급망 속 중소업체는 빈사 상태라는 구조적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역시 비슷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성장 산업이지만 기존 내연기관 부품을 납품하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제조업 투자의 공백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50여 년간 대한민국은 꾸준히 제조업에 투자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설비 투자, 연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투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은 단순히 연구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제조업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입니다. 예전처럼 꾸준히 적정 수준의 투자를 유지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 공백을 메우려면 이제 100조 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 투자나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스타트업 지원 같은 영역은 성공률이 낮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쉽게 흔들리는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제조업은 호황이라는 착시 속에 내부 붕괴가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경남, 울산, 창원, 포항 등 산업 핵심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층은 지역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우려해야 합니다. 노후 일자리, 지역 복지, 의료 인프라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며 개인 차원에서는 내 지역 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가능한 대비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울산 같은 대표 산업도시가 여전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극단적인 격차입니다. 현대자동차만 봐도 생산직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최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 조선업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몇 년을 일해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제도로 약간의 보상이 있을 뿐 근본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면 당장 임금도 낮고 미래 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쿠팡이나 다른 일자리로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숙련 인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는 현상입니다. 최근 조선업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1만 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익히고 있지만 조선 용접 같은 고난도 작업은 몇 달 이상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비자 문제로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고 돌고 도는 인력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국내 청년들의 유입과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하청 구조가 고착화되고 대기업 마이너스 하청의 임금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청년들이 제조업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기술력 축적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울산은 이런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울산은 19만 6,070년대 국가가 직접 주도한 공업 중심 도시로 탄생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호, 세계 3위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모두 울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은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한때는 생산직 정규직을 통해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올라서는 제조업 성공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과거 이촌향도의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만 이동한 게 아니라 울산 같은 산업도시로 향해 생산직으로 자리 잡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 했던 흐름도 뚜렷했습니다. 전남 해안가나 경남 시골에서 광주를 거쳐 울산, 창원 등지로 이동해 제조업 일자리를 찾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생산직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커지고 하청업체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제조업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청년층의 이탈,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 심화, 기술력 약화, 산업 생태계 붕괴로 연결됩니다. 특히 시니어층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청년 일자리 문제로만 볼 게 아닙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가 약해지고 이는 곧 노후 일자리 감소, 연금 재정 악화, 의료복지 시스템 축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법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하청업체들의 경쟁력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울산을 비롯한 핵심 산업도시들이 과거처럼 제조업 성공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금 제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 그 끝에는 생태계 전체 붕괴라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는 단순히 생산 공장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사례를 보면 이 현상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울산은 과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였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모여 있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리한 도시로 한때 스스로를 산업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울산에 공장이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도 많고 중산층으로의 사회적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울산의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지속적인 지역 GDP 감소, 질 좋은 고용의 축소, 인구 유출 심화입니다. 이는 곧 기존 제조업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 자동차 수출 감소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로 인해 울산의 경제 기반 자체가 약화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제조업 재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공장 입지를 두고 구미와 용인이 경쟁했지만 결국 수도권인 용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청년 인재 확보가 용이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개발부터 부품, 수급, 생산까지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울산도 한때 연구개발의 거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 조선 관련 연구기관, 석유화학기술 인프라 등이 울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동차 연구소는 경기도 화성으로, 조선 엔지니어링 인력은 판교로 옮겨갔고 기업들은 생산 공장까지 점차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지역 경제의 쇠퇴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울산이나 경남 지역 제조업에 진입해도 비전이 불투명하다 보니 수도권을 선호하고 결국 기업들도 따라 이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편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도 대한민국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조립 완성품 생산에 그쳤던 중국이 이제는 중간재, 핵심 부품, 첨단 기술 분야까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부품 등에서도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고급화와 AI 기술 접목으로 오히려 가격까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산기지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연구개발, 중간재 생산, 최종 제조 역량까지 모두 갖춘 풀 패키지 국가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과거 미국, 독일, 일본이 주도하던 이 구조에 이제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구개발 일부와 중간재 대체를 목표로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최근 투자 공백과 지역 경제 위축, 공급망 취약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경남, 경북 등 전통 제조업 거점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시니어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지역 경제, 고용 안정성, 노후 대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제조업 재편과 지역 간 격차는 결국 국민연금 재정, 지역 의료복지 수준, 노후 삶의 질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이 마주한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추월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차로 비유하면 우리가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중국은 어느새 200km 속도로 질주 중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도 있지만 하나둘씩 추월당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주요 10대 산업 대부분이 중국과 경합 중이고 많은 분야는 과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싸고 품질은 그럭저럭이 중국산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싼데 품질도 좋고 심지어 품질이 더 우월하고 비싸도 사게 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열차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 인프라를 빠른 시간 내에 깔아버린 것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양으로 밀어붙이고 해외 기업과 합작을 통해 기술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품질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선박, 반도체, 가전, AI 기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벌크선 같은 단순 저부가 가치 선박만 만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고부가 LNG선까지 기술력을 따라왔습니다. 품질 신뢰도 격차가 아직 2030% 프리미엄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중국 제조업의 구조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과거엔 생산만 중국, 기술과 핵심 부품은 한국, 일본, 미국이 담당했지만 이제 중국은 중간재, 핵심 부품, 최종 조립까지 풀 패키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구조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만 가능했는데 중국도 본격적으로 진입한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립형 산업화였습니다. NC 선반 등 고속 자동화 설비를 빠르게 들여오고 사람들의 숙련도와 엔지니어 협업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 빠르고 많이 만드는 체제를 중국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의 차별화 전략을 찾지 않으면 경쟁력 상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위 기술 확보, 기초 연구 강화, 원천 기술과 개념 설계 역량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라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공대 중심의 인재풀은 탄탄한 편이지만 최근 의대 쏠림 현상 같은 사회적 흐름이 이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또한 방산, 원자력, 조선 분야처럼 안보와 직결된 산업 분야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도 이런 이유로 한국조선소에 군함을 맡기고 방산, 조선, 원자력 등은 정치적으로 신뢰 가능한 국가만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선이나 민간용 선박, AI 가전 분야는 중국의 가성비와 품질, 경쟁력 앞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니어층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이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잘 나간다는 착시에 머물면 몇 년 뒤 대한민국 제조업은 중국에 더 크게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 고용연금 지역 경제까지 줄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산업 구조를 단순 조립형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기술 중심, 원천 연구 기반, 안보 연계 산업 강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고 제조업 현장의 정규직 확대와 협력업체 경쟁력 개선도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꾸고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 생산이나 하청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구조는 대부분 주문받은 도면에 맞춰 찍어내기 방식에 머물러 있고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이나 독자적인 R&D 역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이 빠르게 따라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기반 기술이나 비공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프리미엄과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SML의 노광 장비 기술은 철저히 보호되면서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독자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현실은 아직 그 경로를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제조업은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부품업체들의 독자적 연구개발 부재가 심각합니다. 원청사의 납기에 맞춰 단순 생산만 해온 결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고도화된 기술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단순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미 글로벌 선두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세단, 스포츠카, 프리미엄 SUV 부문에서는 여전히 BMW, 벤츠, 포르쉐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고급 기술력과 혁신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의 고도화 투자 확대, 둘째, 중소협력업체의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문제는 시급합니다. 현재 다수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단순 하청에만 머물러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 경험도 인재 확보 능력도 부족합니다. 대졸 엔지니어들이 소부장 기업을 꺼리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박봉, 투자 부족, 미래 비전 부재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기업 스스로 R&D를 확대하고 경영진이 해외 시장 개척 의지를 갖고 필요하다면 M&A나 구조 조정을 통해 옥석을 가리고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R&D와 글로벌 마케팅도 가능해지고 양질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불안정, 저임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돼 있고 이는 청년들의 제조업 기피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남, 울산, 창원 등 전통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청년, 인재 이탈이 심화되면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R&D 지원 확대, 소부장 기업 대형화 정책,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조업 붕괴가 단순히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악화, 노후 일자리 축소, 연금 복지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민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과제는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와 구조 개선입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단순히 ERP나 IoT 설치로 국한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근무하고 싶어질 만큼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장 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런 접근이 없으면 제조업 현장의 인재 유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기술력 축적도 불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지방 제조 스타트업의 성장 한계입니다. 울산, 경남, 경북 같은 전통 제조업 거점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시작해도 정작 투자받을 곳이 부족하니 결국 서울 경기 남부로 이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인프라와의 연계는 약해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부장 기업의 허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벤더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제조 AI입니다. 단순 생산성 향상을 넘어 AI를 활용해 공정 고도화, 품질 관리, 개발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제조 현장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 일본이 고급 기술로 버티고 있고 중국은 빠르게 쫓아오지만 아직 절대 우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기회를 살려 차세대 제조 생태계 재편과 인재 육성을 추진하지 않으면 10년 내 구조적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최근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집중 지원하면 WTO 제소 등 불이익이 많아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미국, 중국 모두 자국 제조업 보호와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연구개발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나 불리는 사업화 직전까지 전주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벤더 육성, 소부장 기업의 대형화, 지방 제조업의 투자 확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지역 경제, 일자리, 복지 인프라, 노후 안전망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수도권으로만 쏠리고 지방은 공동화가 심화되면 노후 일자리 감소, 지역 의료복지 축소,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기존 제조 인프라를 적극 업그레이드하고 남부권 울산, 부산, 경남의 지리적 강점인 부산항 물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수도권만 바라보는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남부권 제조업 생태계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는 게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의 핵심입니다. 청년이 제조업을 선택하는 환경,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지방 제조업의 고도화,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만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겉으로 잘 돌아가는 듯 보이던 대한민국 제조업은 더 빠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을 보면 겉으로는 수출도 되고 돈도 벌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그 원인들이 상당 부분 이미 알려져 있고 해결 방안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제조업의 공간 분업 구조 왜곡입니다. 머리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기획설계 등 고부가 가치 기능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생산과 하청 기능은 지방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 창원, 경남, 경북 등 전통 제조업 거점 지역은 점차 생산기지로만 남고 양질의 일자리나 청년 인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또 하나는 중소중견 기업의 인재 기피 현상입니다. 괜찮은 소부장 기업조차 청년들이 기피하고 임금복지 미래 비전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봉, 투자 부재, 규모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벤더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 학계, 기업 현장 모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정책 아이디어도 이미 다수 제시돼 있습니다. 핵심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행하느냐입니다. 이미 몇 가지 해결의 실마리는 존재합니다. 첫째, 지방 제조업의 고도화 투자 확대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팩토리,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도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부장 기업의 대형화 고도화 R&D 지원 강화입니다. 단순 하청 구조를 넘어 독자 기술과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견 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제조업 전반의 AI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개발자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지역 균형 유지입니다. 투자와 지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울산, 부산, 경남, 경북 등 남부권 제조업 중심지에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지방에서도 제조 스타트업이 충분히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국도 자국 제조업 보호와 재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WTO 제소 우려 없이 전략 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강력한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이미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정책을 작동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충분히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구조 개선이 단순히 경제 이슈가 아닌 노후 일자리 안정, 지역 복지 유지, 인구 유출 방지 등 실질적인 삶의 질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 타임입니다.